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11월 달이죠. 오늘 이제 11월 개강주인데, 참 시간 빨리 갑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 딱 하면 올해 마지막 그 테마죠. 올해 마지막 테마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시험 2달 남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다 보면 그냥 바로 시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뭐 수업이 이제 내년 뭐 대략 뭐 언제인지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모르는데 3월 몇째 뭐 한 첫째 주 이때쯤 보려나? 둘째 주쯤 보려나? 뭐 언제든지 뭐 이때쯤 맞춰서 이제 어쨌든 시험을 보겠죠. 근데 거기에 이제 맞추는데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렇죠? 10일 이제 12월 딱 있고, 그다음에 1월하고 2월이 있고, 이렇게 이제 딱 두 바퀴가 이제 남아 있죠. 근데 이제 두 바퀴가 남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승패가 우리가 시험을 딱 보게 되면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요때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요때 좀 잘 맞춰갑니다. 그러니까 요때 좀 어영부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대충 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월 우리 마지막 주가 또 무슨 주죠?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예요. 그렇죠? 뭐 성탄 뭐 이제 맨날 옆에서 울리고 막 징글벨 하고 있고 서로 수업 지금 저도 수업하기 싫고 여러분도 수업 들어오기 싫고 막 그런 분위기죠. 그렇죠?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일주일을 남들 공부 이제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좀 나름대로 좀 몸도 좀 힘들고 심신이 좀 지쳤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체 휴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죠. 그냥 해야 돼. 저는 휴강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되죠. 안 하면 잘리잖아.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은 자체 휴강을 해도 잘려 안 잘려? 안 잘려요. 학원에서 퇴학당하는 일은 없어. 그렇죠? 이제 그러다 보니까 휴강을 쭉 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11월 달 강의, 12월 달 강의 딱 끝나겠죠. 그렇죠? 끝나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1월 달 딱 강의 들어오면 이제 요때쯤에 이제 근데 1월 달, 2월 달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, 이제 성탄절 딱 요때부터 놀면서 이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? 이번 1차는 뭐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자. 이렇게 이제 있죠. 평창 올림픽도 있으니까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.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? 거침없이 놀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1, 2월 달에 그냥 막 놀아. 대신 이제 뭐 어디 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학원에 와 있는데 뭐 이제 온다고 해놓고 이제 어디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,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달, 2월달 이제 해서 3월달에 시험을 딱 봤을 때 합격할 사람과 합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언제쯤 걸러지냐면 요때쯤 걸러져요. 근데 물론 여기에서 걸러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일종의 이제 뭐 쿠폰 하나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쿠폰 하나 받고 제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때를 좀 잘하셔야 되죠. 그리고 물론 9월달 10월부터 9월 10월도 잘했으면 이제 더 좋겠지만은 뭐 상당수는 다 잘했을 것 같아요. 다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이제 속으로 좀 찔린 분들이 있겠죠. 그러면 이제 11월 달, 12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한다는 희망을 가져야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때는 좀 잘한다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 커리큘럼을 얘기하면 기본 강의가 있죠. 자,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? 이제 문제풀이,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. 기출문제 강의. 자,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들으시는 분 혹시 여기 있나요? 세 가지를 다 들으시는 분? 다 들으시는 분 있어요? 그거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어떻게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세 가지 다, 세 가지, 그렇지. 세 가지 다 동시에 듣는 분 있어요? 들어? 그렇죠. 괜찮아. 들으면 좋죠. 근데 뭐냐면 다른데 이제 로스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요 정도를 이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? 요 정도쯤 들으니까 심화 강의하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에서 요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실 텐데, 물론 이것도 들으시면 좋죠. 그러니까 뭐 많이 듣는 건 좋은 거예요. 근데 많이 들었으니까 열심히 오늘 들었으니까 덮어버리면 의미가 없죠.
그러니까 100번을 들어도 그냥 덮어버리면 큰 의미 없어요. 큰 의미가 없고 제대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뭘 한다? 복습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. 이제 보면은 뭐 이게 스텝 2인가?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아가지고 학생들이 스텝 2, 스텝 3 할 때마다 난감하고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요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게 뭐죠? 스텝 3 맞죠? 그렇죠. 맞군요. 다들 이제 수화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. 자, 일단,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, 그러면 이제 뭐냐면, 뭐, 2개 다 들으면 좋겠지만,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. 자유, 뭐,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래서 하시면 어찌됐든, 그렇지만, 2개를 다 진행하는 건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거는 2개를 다 들으면 좋은데, 만약에 듣지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. 그러면 하나는 복습 교재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하나는 복습 교재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효과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잘 따라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 하신다고 하면 기본 강의부터 충실하게 오시는 분들은 8월, 11월 달, 12월 달 동안 몇 번을 보는 겁니까? 책을 3번을 보는 거죠. 3회독. 그러니까 한 방에 3회독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기본서를 3번 읽는 것보다 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3번을 보게 되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커져요. 기본서는, 그러니까 자,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를 잘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은 아,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죠. 근데 뭐가 중요하지? 이런 거는 잘 감이 안 와요. 그런데 뭐냐면 우리 기출문제 강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기출문제 강의는 뭡니까? 제가 뭐가 중요하다 뭘 근거로 뭐가 중요하다고 했겠어요?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죠.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점쟁이에요 중요하다고 하게. 그렇죠?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?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.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런 절차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겠습니까? 그러진 않죠. 전부가 다 중요해요. 전부가 중요한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죠. 그럼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걸 근거로 한다? 기출문제를 근거로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같이 옆에서 보게 되면,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공부가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런 거야?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이거 지금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제 경험으로.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처음엔 되게 막연해요. 되게 막연하다가 순간적으로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딱 이렇게 고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거밖에 안 나왔어 시험이?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진짜로.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느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 이제 형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.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 패턴 그대로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잘하면은 그 방법을 다른 공부 방법에도 도입을 하면 돼요. 도입을 하면 됩니다. 예전에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죠? 조은현? 누구예요? 이 사람 누구야? 보통 이름 이 말만 하면 잘 모르죠. 이렇게 붙여 보통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뭐 하는 사람이요? 바둑 두는 사람이에요. 바둑 두는 사람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최고 중에 이제 하나죠. 전 세계에서 최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. 학교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바둑을 열심히 이제 뒀는데 세계 최고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? 주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. 가방끈이 짧네 기네.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.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. 던지면은 뭐라고 하냐면,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바둑만 잘하는데 뭐냐면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그때 대답을 했던 것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요.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은 다 똑같이 보인다. 이런 말을 한대요. 그러니까 하나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분야에서 경지에 올라서면 다른 것도 뭐다?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예요. 비슷하게 보인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뭐 세상 잘 삽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바둑 잘 둬도 세상 잘 살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바둑을 잘 둬도 세상을 못 살 수도 있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을 잘하면 5과목도 마찬가지로 뭐다? 그 정도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잘 파악을 하시면 다른 과목도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요. 가장 쉬운 예로 뭐다? 형법이 보여. 형사소송법을 잘하면 뭐다? 형법이 보여요.
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,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형사소송법만 하면 형법 점수가 올라가네. 그런 건 아니고, 그럴 순 없죠. 그럴 순 없으니까, 대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부의 방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더 고득점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다.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고 복습만 충실하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렇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. 그건 사람마다 틀려. 그게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늦게 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. 어차피 오기만 하면 돼요.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고득점 할 수 있다 없다?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자, 그게 5번만 오면 어떻게 돼? 5번만. 이런구나, 이런 거야? 라는 게 5번만 오면 어떻게 돼? 5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? 5과목에 5번 왔다는 얘기야. 다들 왜 멍하지? 오늘 11월 시작하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? 10월인 줄 알아? 11월에 11월. 그렇죠? 그러면 11월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말이 딴 데로 샜네요. 근데 중요한 거는 5과목이 그렇게만 오면 여러분들은 고득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.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뭐 영어를 잘해야 돼? 아니에요. 영어 점수를 잘 맞아야 돼. 그다음에 뭐 경찰학, 뭐 한국사 이런 걸 잘해야 돼? 아니죠. 그 점수를 잘 맞으면 돼요. 근데 형사소송법은 잘해야 돼. 잘해야 돼요. 왜 잘해야 되느냐? 우리가 시험 딱 보고 나서 이제 합격했죠?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직 들어가면 뭐 해야 돼?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거죠? 그러니까 같이 잘하기도 하고 점수 잘 맞아야 돼. 근데 이제 어차피 잘하는 건 저하고 같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. 왜? 제가 잘하잖아. 그죠? 뭐 그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? 저는 정말 잘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점수는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고, 대신 잘 따라오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죠?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만들어집니까? 아니죠. 결국엔 뭘 해야 돼? 여러분들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. 공부를 해야 돼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. 그럼 강의는 책을 보는 수단이에요, 수단. 그래서 책을 잘 보게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한다?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건 뭐예요?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? 문제를 풀고,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, 그 다음 뭐랍니까?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. 문제를 풀고,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수업만 딱 듣고,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. 남지 않고, 수업 시간에 농담만 기억이 나. 근데 제가 농담은 아마 특강이나 이럴 때는 거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 잘 풀고,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, 그럼 확인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?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제 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? 당연히 책을 통해서 한번 책을 역으로 찾아서 읽어보고 그 파트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. 근데 정리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목차를 잡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하시고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겁니다. 첫 번째. 그러니까 당일마다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.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두 번째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를 더 했는데,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좀 많이 걸리면 한 3시간, 4시간 걸릴 건데, 자, 이제 이건 언제 해야 돼?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 언제 해야 돼? 오늘 해야죠. 오늘 해야죠. 그렇죠? 오늘 해야 돼요. 오늘 하고 당일.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당일치기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다 해. 근데 이제 그날 다 했으면 지금 오늘은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. 머리에 과부하 걸려요. 그렇죠?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? 안 나죠. 안 나는 시점 한 중간 정도쯤에, 주의 중간 정도쯤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세요. 문제를 눈으로만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세요. 다시 중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그 수업을 듣고 문제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, 안 걸릴 거예요?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 2시간이에요. 2시간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? 그죠? 2시간이면 충분해. 그래서 그렇게만 한번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는 거예요. 제 경험칙상 한 번 보고 터득하기는 쉽지 않아.
한 번 보고 터득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많이 봐야 되겠죠.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근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, 자, 우리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제야 연말, 종 울리잖아. 그럼 종 울리면 33번 울리는 동안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. 한 번만 보고 끝내면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봐두면 조금 덜 날아가겠죠? 어차피 지식이라는 것은 날아가고 이걸 날아간 걸 다시 다 잡아오고 날아간 걸 잡아오고 계속 그 과정이에요. 그 과정인데 최대한 못 날아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남들 한 번 볼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, 이 부분은. 그래서 중간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뭐 한 목요일 정도쯤에 아니면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해도 되고요. 그래서 잠깐 한번 쭉 읽어봐. 한 번만 읽어봐.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진도를 지금 나갈 게 어느 정도냐면 일일 진도가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? 하루에 얼마쯤 나갈 것 같아? 50페이지 나갈 겁니다. 그쵸?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. 그래서 한 50페이지쯤 나갑니다. 그러면 50페이지면 문제 기껏해야 여기에 몇 문제 있다? 10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. 맥시멈. 100문제 정도 있을 건데 그 100문제 꼼꼼하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. 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봐라. 읽기. 읽는 걸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만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고요. 하면 명사송법은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 대략적으로 문제 나오면 이제 문제가 어떤 패턴이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. 보여요. 아주 쉽게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. 일단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강의에서는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당일날 복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.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? 일단 문제를 먼저 풀었죠. 우리가 풀고 그 다음 뭘 한다? 어떤 내용이 지금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는 뭐다? 책을 읽어보는 거. 그 해당 파트의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뭐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잠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공신인가 이름도 까먹었네요. 근데 뭐 그 사람이 잠깐 얘기를 한 것 중에 기억에 자꾸 남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.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복습지 같은 거 한번 세가지고 쭉 써보는 게 좋대요. 써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송법이란 무엇인가 막 쭉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목 위주로. 제목을 쓰면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써도 좋고 근데 그거는 눈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할 뿐이에요.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